명대사로 읽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 1막 마음의 눈을 어지럽히는 티끌. 유령은 마음의 눈을 어지럽히는 티끌. 유령은 마음의 눈을 어지럽히는 티끌. 그 힘이 하늘을 치솟던 영광의 로마 제국에서 영웅 줄리어스 시저가 쓰러지기 바로 전 무덤들은 텅텅 비고 수위 감은 시신들은 주절되면서 로마의 거리를 쏘아다녔지. 별들은 불꼬리를 끌고 피 이슬이 내렸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친애하는 나의 형님 햄릿 왕께서 돌아가신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니 우리들 가슴속에 슬픔이 사무쳐 있고 온 백성의 얼굴에 수심이 차 있음은 당연한 일. 하지만 난 지금까지 분별심으로 혈연의 정과 싸워 마침내 슬픔을 지혜롭게 극복해 형님을 추모하고 이와 함께 우리가 당면한 일도 잊지 않았소. 그래서 과인은 한때 짐의 형수요 지금은 아내인 왕비를 왕국을 함께 다스릴 반여자로 삼게 되었소. 마치 슬픔으로 상처난 가슴속의 기쁨처럼 한눈에는 기쁨을 다른 한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장례식에서 축가를 결혼식에서는 만가를 부르듯 꼭 같은 양의 환희와 슬픔을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을 과인의 아내로 삼게 되었소. 또한 과인은 경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 일에 그대들의 뜻을 기꺼이 반영했소. 생자 필멸. 클로디어스. 내 조카이자 이젠 내 아들인 햄릿. 친척보단 가깝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 클로디어스. 어찌하여 네 눈엔 항상 구름이 서려 있느냐? 아닙니다, 폐하. 이 태자는 태양빛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햄릿, 이제 그 어두운 상복을 벗어버리고 친구를 대하는 다정한 눈길로 폐하를 대하라. 그렇게 눈꺼풀을 내리깔고 언제까지 돌아가신 네 아버님을 찾아 헤맬 셈이냐? 이것이 흔한 일임을 잘 알지 않느냐? 생자 필멸이니 누구나 이승으로부터 업겁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거늘. 그건 흔한 일이죠, 왕비마마. 그럼 어찌하여 너만 죽음을 흔치 않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슬픔의 거칠해. 그리 보이다뇨? 아니, 사실이 그래요. 전 체하는 건 모릅니다. 어머니, 제 심증을 진실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 검은 망토도 의례적으로 입는 검은 상복도 아닙니다. 억지로 길게 내쉬는 한숨도 아니고 넘치는 강물 같은 눈물도 아니고 수심에 가득 찬 낙담의 표정도 아닙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온갖 격식이나 모습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체하는 짓입니다. 누구나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엔 거칠애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슬픔의 거칠애에 불과하지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아, 너무나도 질기고 질긴 육신이여. 녹고 또 녹아 차라리 이슬이 되어버려라. 하나님은 왜 자살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셨던가? 오, 세상 만사가 나에겐 왜 이렇게 지겹고 맥빠지고 밋밋하고 부질없어 보이는가? 아, 역겹구나 역겨워. 세상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 거기에는 무엇이든 마구 자라 열매 맺고 거칠고 마구 자란 잡초만이 가득하구나. 어찌 이 지경이 되었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2달. 아니 2달도 되기 전에. 아버님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셨지. 그분과 숙부의 차이는 태양신과 야수 차이만큼 크다고 할 수 있어. 천지신명이시여. 제가 이런 걸 기억해야 하나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애욕이 더 커지듯
어머님은 아버님께 찰싹 매달리곤 했지.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생각하지 말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잔이라. 아, 너무나도 추악하고 재빠르구나. 이제 겨우 한 달, 니오베처럼 온통 눈물에 젖어 가엾은 아버님의 시신을 따라갈 때 신었던 그 신발이 닳기도 전에 내 어머니가 시동생과 결혼하다니. 아, 하나님, 분별 없는 짐승일지라도 이보다는 더 오래 슬퍼했을 것을. 내 숙부와 결혼을? 아버님 동생이지만 그자와 아버지의 차이는 나와 헤라클레스의 차이보다 더 크지. 한 달도 못 돼 결혼을? 거짓 눈물의 소금기로 인해 충혈이 된 눈이 핏발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결혼을? 아, 너무나도 추악하고 재빠르구나. 그래도 빨리 근친상간의 잠자리로 뛰어들다니. 이럴 수는 없어. 아니,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지. 하지만 입을 다물어야 하니 가슴이 터질 수밖에. 내 마음의 눈으로. 햄릿. 호레이쇼, 그게 바로 절약이야, 절약. 초상집 음식이 식기도 전에 그걸 다시 혼인 잔치상에 차려놓지 않겠나? 그런 꼴을 보느니 천당에 가서 철천지 원수나 만나는 게 차라리 낫겠어. 호레이쇼. 그런데 내 아버님의 모습을 본 것 같아. 호레이쇼. 어디서 말입니까, 원장님? 내 마음의 눈으로 말이네, 호레이쇼. 저도 뵌 적이 있사온데 훌륭한 왕이셨죠. 훌륭하시지.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한 샤네셨지. 내 평생 그와 같은 분을 다시 뵐 수 없을 거야. 왕자님, 실은 지난밤 그분을 뵌 듯합니다. 봤다고? 누굴 말인가? 왕자님, 선왕폐하 말입니다. 폐하라고? 조심하는 것이 상책. 왕자님의 하잘것없는 호의에 대해 하는 말인데 그걸 한때의 기분으로 젊은이의 객기라고 생각해라. 청춘의 이른 봄에 피는 제비꽃이라고나 할까? 다른 꽃보다 앞서 피지만 곧 시들고 달콤하나 오래가지 못해. 한순간 즐기는 향기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조심해라 조심해, 사랑하는 오피리아. 애정의 후방에 자리를 잡고 위험한 애옥에 화살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라. 정숙한 처녀는 미모를 달림 앞에 노출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한다고들 하지 않더냐? 정조의 화신이라도 사람들 험담을 면키 어렵다. 장미꽃 벌레가 꽃봉우리를 채 피우지도 못한 봄철의 새싹들을 갉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초목을 말려 죽이는 도끼는 청춘의 이슬서린 아침녘에 가장 심한 법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젊은이는 가까이서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배반하니까.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마라. 생각한 바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엉뚱한 생각일랑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누구하고나 사귀되 함부로 접근하게 하지 마라. 일단 사귀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면 쇠사슬로 너의 영혼에 꽁꽁 묶어두어라. 싸움판에 말려드는 것을 조심하되 일단 말려들면 상대가 다시는 너를 얕보지 못하도록 혼내줘라. 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되 말은 적게 하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되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비싼 옷을 사서 입되 요란을 떨진 마라. 부티나게 입되 사치스럽게 보이진 마라. 옷이란 흔히 입는 이의 인품을 드러내니까. 그리고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마라. 돈을 빌려주면 흔히 돈과 친구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고 돈을 빌리면 절약하는 습성이 무뎌지기 마련이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럼 밤이 낮을 따르듯 반드시 네 자신도 남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대는 천상의 연기를 물고 오는 신령이냐? 아니면 지옥의 도끼를 물고 오는 저주받은 악령이더냐? 그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 잘 알 수 없지만 말을 걸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났으니 물어보겠다. 나 그대를 햄릿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덴마크 왕으로 부르겠다. 자, 이제 대답하라.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지경이니 자, 말하라. 합당한 장래의식에 따라 대지에 묻힌 유해가 왜 수의를 찍고 지상에 나타났는가? 어찌하여 그대를 평안히 안치해둔 무덤이 육중한 대리석 아가리를 벌리고 그대의 시체를 이 지상으로 토해내게 되었는가? 대체 무슨 연유로 유명을 달리한 그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어스름한 달밤에 다시 나타나 이 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가? 선한 동기에서도 암살이란 가장 비열한 것. 나는 네 아비의 혼령이다. 밤이면 잠시 나와 지상에 돌아다니지만 낮이면 연옥의 불길 가운데 갇혀 살아생전에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태워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게 내 운명이다. 놈의 더럽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암살을 복수해다오. 가장 선한 동기에서도 암살이란 가장 비열한 것이지만 이는 그 어떤 살인보다 비열하고 해괴하고 부자연스러운 암살이다. 내 이야기를 듣고도 분기탱천하지 않는다면 넌 저승에 흐르는 망각의 강, 레테의 강변에 자란 무성한 잡초보다 쓸모없고 둔한 인간일 터. 햄릿, 들어봐라. 사람들은 내가 정원에서 낮잠을 자던 중 독사에게 몰려 죽었다고 알고 있다. 덴마크 백성들 모두 이 조작된 사인에 감쪽같이 속고 있다. 하지만 알아두어라, 내 귀한 아들아. 아비를 물어 죽인 독사는 지금 그 머리에 덴마크 왕관을 쓰고 있다. 너무나 정숙해 보이던 왕비의 마음. 저 음탕하고 불륜을 일삼는 짐승 같은 놈. 놈이 요술 같은 사악한 깨를 재주를 이용해 오 사악한 잔깨와 재주여. 그렇게도 계집을 호리는 힘을 갖고 있다니. 너무나 정숙해 보이던 왕비의 마음을 호려내 그 더러운 욕정 앞에 굴복시키고야 말았구나. 아, 햄릿, 이 얼마나 끔찍한 타락이냐. 나는 결혼식 때 그녀와 손을 맞잡고 맺었던 백년가약의 맹세를 결코 어긴 적이 없건만 네 어미는 나의 사랑을 배반하고 나에 비해 그 천성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비열한 놈과 음란한 침대에서 배를 맞추었다. 잠깐, 벌써 아침 공기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간단하게 말하마. 오후가 되면 늘 그러하듯 난 정원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도 내가 가장 편히 쉬는 그 시간에 네 숙부가 저주받은 독극물을 가득 채운 병을 들고 살금살금 기어와 나병을 유발하는 독약을 내 귓구멍에 쏟아 넣었다. 네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난 낮잠을 자다가 친동생의 손에 내 생명과 왕관과 왕비를 한꺼번에 강탈당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난 죄가 한창 성할 때 죽어 성찬식도 고해성사도 도유식도 올리지 못하고 내 생전에 지은 죄를 참회하지도 못하고 온갖 과오와 짊어진 채 심판대로 보내졌다. 아, 두렵고 원통하다 원통해. 정말 몸서리 치는구나. 네가 천륜의 정이 있거든 참지 마라. 덴마크 왕실의 침대가 음란하고 저주받은 근친상간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더라도 네 마음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네 어미에 대해선 그 어떤 마음도 품지 마라. 너의 어미는 하늘의 뜻에 맡겨둬라. 가슴속에 있는 양심의 가시가 그녀를 찌르고 쏘도록 그냥 둬라. 자, 이제 작별이다. 반딧불에 희미한 불빛이 가물가물한 걸 보니 날이 새는 모양이구나. 잘 있어라, 잘 있어. 이 애비를 잊지 마라. 미소 짓는 저주받을 악당. 1월 성신이시여, 오 대지여, 또 뭐가 있지? 지옥의 악마라도 불러낼까? 아, 진정해라 진정해 심장이여. 내 육신의 근육이여. 시드지 말고 제발 날 단단히 지탱해다오. 그대를 잊지 말아달라고?
머리라는 내 수첩 속에 당신 명령만은 깊이 새겨두고 이를 온갖 잡동사니들과 혼동하지 말자. 그래, 오늘에 두고 맹세하자. 아, 참으로 고약한 여자구나. 아, 악한 악당. 악당놈. 미소 짓는 저주받을 악당. 그래, 내 수첩에 적어두자. 아무리 미소 지어도 악당은 악당이지. 적어도 이 덴마크에서는 분명히 그래. 자, 숙부, 여기 이렇게 적어두지. 지금부터 내 좌우명은 잘 있어라, 잘 있어, 날 잊지 마라이다. 간결함은 지혜의 정수. 폐하, 왕비마마, 군왕의 지위란 어떠하며 신하된 자의 도리란 무엇이며 왜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며 시간은 시간인지를 따지는 것은 밤과 낮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간결함은 지혜의 정수이고 군소리는 그 수족이요. 거칠에 불과하니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자님은 실성하셨습니다. 실성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미쳤다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이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쯤 해두고 왕비마마, 제 어찌 감히 수다를 떨 수 있겠습니까? 왕자님이 실성하신 건 사실이고 그 사실은 유감이며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말재주는 그만두죠. 더 이상 수다를 떨지 않겠습니다. 왕자님께서 실성했다 치고 이제 남은 일은 이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실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죠. 실성이란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니까요. 진실이 거짓이 아닐까 의심. 별이 불덩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것을 의심하고 진실이 거짓이 아닐까 의심할지라도 나의 사랑만은 제발 의심하지 말아줘. 오, 사랑하는 오피리아. 난 이런 시를 쓰는 일에 서툰 사람. 내 탄식에 웃맞춰 시를 지을 재주는 없지만 그대를 향한 내 사랑 끝이 없다는 걸 믿어주오. 안녕.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대. 이 육신 살아있는 한 이 몸은 모두 그대의 것. 햄릿 드림. 제 딸이 이 편지를 저에게 순수히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햄릿 왕자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애하셨는지를 이 아비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말. 햄릿. 그렇소. 요즘 세상 꼬락선일 보면 정직한 사람을 찾기란 만에 하나쯤 될까? 플로니어스. 그건 그렇습니다, 왕자님. 햄릿. 태양조차도 개의 송장에다 구더기를 만드는 세상이니까. 개의 송장은 키스하기 좋은 썩은 고깃덩인데. 딸이 있소? 이따 말아요, 왕자님. 그럼 딸이 태양 아래 싸다니지 않도록 하게. 머릿속이 꽉 차는 건 축복이지만 딸의 배가 꽉 차 부풀어 오르면 큰일 아닌가? 잘 살피시게. 뭔 말을 하고 있지? 여전히 내 딸 타령이군. 그런데 처음엔 날 몰라봤지. 나를 생선장수라고 했겠다. 미쳐도 한참 미쳤군.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볼까? 뭘 읽고 계시죠, 왕자님? 말. 바로 말일세. 어떤 내용 말입니까? 누구 사이의 말이냐고? 읽고 계신 책의 내용 말입니다, 왕자님. 처음부터 좋고 나쁜 건 없어. 햄릿. 덴마크는 바로 감옥일세. 로젠크렌츠. 그럼 이 세상도 감옥이죠. 훌륭한 감옥이지. 거기엔 수많은 구치소와 감방과 토굴이 있는데 그중 덴마크는 최악의 감방이지. 저희들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님. 그래, 자네들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로군. 처음부터 좋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달려있지. 어쨌든 나에겐 감옥일세. 그건 왕자님의 야망 때문이죠. 왕자님의 큰 포부에 비하면 이 덴마크는 너무 좁으니까요. 아, 하나님. 호두 껍데기 속에 갇혀 있어도 난 자신을 이 무한한 왕자, 우주의 제왕으로 생각할 수 있어.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면 말이야. 길던스턴. 사실 그건 꿈 자체가 야망이죠. 왜냐하면 야망은 큰 사람의 본질은 바로 꿈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햄릿. 꿈,
그 자체도 그림자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인간이란 얼마나 멋진 걸작인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최근에 난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소에 늘 하던 훈련도 다 포기해버렸다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이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대지도 바다로 튀어나온 황량한 바위덩이로 보여. 너무나도 멋들어진 차양, 하늘, 보게. 머리 위에 펼쳐진 멋진 창공, 태양의 황금 불꽃으로 수놓인 이 장엄하고 웅장한 천장.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겐 왜 추하고 도끼 서린 증기덩이로 보인단 말인가? 인간이란 얼마나 멋들어진 걸작인가? 이성은 얼마나 고매하고 그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 자태와 거동은 얼마나 우아하고 경탄할 만한가? 그 행동은 얼마나 천사와 같고 그 이해력 또한 얼마나 신에 필적한 말한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요, 만물의 영장이 아니던가? 그런데 지금 나에겐 인간이 진토로밖에 보이질 않다니 어떤 남자도 여자도 날 즐겁게 할 순 없어. 헤큐바는 그에게 무엇이기에? 나란 인간은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천한 놈인가. 여기 이 배우들의 연기가 놀랍지 아니한가? 이 배우들은 상상 속의 감정만을 가지고도 허구에 혼을 불어넣는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상상만으로도 그들의 안색은 온통 창백해지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겉으로 보기에 실성한 것 같아. 목이 잠겨 말을 하지 못하고 연기 하나하나를 자신들이 상상한 것에 들어맞게 하다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헤큐바 때문에. 헤큐바는 그에게 무엇이고 그가 헤큐바에게 무엇이기에 그녀를 생각하며 저렇게 울어줄 수 있단 말인가. 배우들에게 내가 가진 동기와 실마리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마 무대를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고 무서운 대사로 관객들의 귀를 갈라놓고 죄지은 자는 양심의 가책으로 미치게 하고 죄 없는 자는 공포에 떨게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당혹스러워 넋이 빠지게 하고 보고 듣는 모든 이의 눈과 귀를 마비시켜 놓았을 터. 나란 인간은 얼마나 멍청한 놈이더냐. 그런데 나는 둔하고 미련한 인간, 몽상가처럼 백일몽에 사로잡혀 서성대며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가진 모든 것과 소중한 생명마저 빼앗긴 선왕을 위해 난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비겁한 겁쟁이일까? 하지만 날 악당이라고 부르고 대갈통을 부술 자 그 누구더냐. 내 수염을 뽑아 내 얼굴에 훅 불어댈 자 누구냐. 내 코를 비틀고 나를 뱃속까지 시커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 누구냐. 하지만 제기랄, 이런 모욕들을 달게 받을 수밖에. 난 비둘기간에 쓸개마저 없어서 이 굴욕에 대항할 배알마저 없는 못난 놈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작 그 비열한 악당 놈의 오장육부를 하늘을 나는 솔개들을 살찌웠겠지. 잔인하고 음탕한 악당, 뉘우칠 줄 모르고 음흉하고 음탕하고 해괴한 악당. 아, 복수다. 나란 인간은 얼마나 멍청한 놈이더냐. 그것은 바로 연극. 빌어먹을. 헨리, 정신 좀 차려라. 그래, 들어본 적이 있어. 죄를 지은 놈들이 연극을 보다가 너무나 훌륭한 연기에 깊이 감동한 나머지 바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살인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스스로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법. 이 배우들이 숙부 앞에서 아버지 살해의 장면과 흡사한 걸 상연토록 하겠다. 극상연 중 숙부의 안색을 살피다가 급소를 한번 쿡 찔러봐야지. 그가 움찔하기만 해도 앞으로 내 행동은 분명해질 거야. 하지만 내가 본 유령이 악마일지도 몰라. 악마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둔갑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허약하고 우울한 틈을 타서 날 속이고 파멸시키는 게 아닐지 몰라. 악마는 약하고 우울한 이에게 잘 통한다고 하던데. 유령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그건 바로 연극이지. 왕의 양심을 낚을 수 있는 방법이야.
악마의 본성의 사탕 말림을. 폴로니어스. 오피리아, 여기서 서성대고 있어라. 폐하, 황공하오나 저와 함께 숨으시지요. 오피리아에게. 이 책을 읽고 있어라. 그래야 혼자 있어도 그리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 게다. 이런 일로 비난받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지. 우린 흔히 경건하지 않은 외모와 신성하지 않은 행동으로 악마조차 설탕을 발라 달콤하게 만들지. 클로디어스. 방백. 아, 너무나 뼈아픈 말이구나. 그의 말이 내 양심을 찌르는 채찍이구나. 분을 쳐발라 단장한 창녀의 볼이 추하다 한들 거짓된 말로 그럴싸하게 치장한 내 행동보다야 더 추할까? 아, 무거운 나의 업보여. 참느냐 마느냐. 참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이 포악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고상한 일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들어 밀려오는 고난의 바다에 대항해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더 고상한 일인가? 죽는다, 잠든다, 그뿐이다. 잠듦으로써 육신이 받는 온갖 고통과 번뇌를 끝낼 수만 있다면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죽는다, 잠든다, 잠들 뿐이다. 그럼 꿈을 꾸겠지. 아, 그것이 문제로구나. 우리가 이 삶의 구레를 벗어났을 때 죽음 같은 잠 속에 어떤 꿈을 꾸게 될 건지가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구나. 그것이 바로 이 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미지의 세계. 그렇지 않다면 그 어느 누가 이 세상의 책질과 모욕을 참고 견딜 것이며 압제자의 횡포와 권력자의 무례함과 버리받은 사랑의 고통과 질질 끄는 지루한 재판과 관리들의 오만 불송과 유독한 사람들이 소인배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수목을 참을 수 있겠는가? 단 한 자루의 단도로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지루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신음하며 살아가겠는가? 하지만 죽음 뒤에 닥쳐올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나그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니 차라리 현세에서 당하는 번뇌를 참고 견디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분별력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어버리고 결심의 자연스러운 색조도 사념의 창백한 색조로 그늘져 충전하던 의기와 기상도 이러한 이유로 길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행동력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수녀원으로 가시오. 정절이 미모를 자신처럼 만들기보다는 미의 힘이 정절로 하여금 그 본성을 버리게 하고 음란한 여자로 타락시키기가 훨씬 더 쉬운 법이오. 전에는 이 말이 역설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그 말이 사실이 되었소. 난 한때 그대를 사랑했었소. 수녀원으로 가시오. 뭐 때문에 그대는 죄 마은 인간을 낳으려고 하시오. 난 자신을 꽤 덕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난 어머니가 왜 날 낳았는지 원망할 정도로 많은 죄를 상상하고 있소. 나란 놈은 몹시 오만하고 복수심에 차 있으며 야심에 찬 사람이오. 때문에 나는 생각이 그것들의 옷을 입히고 상상력이 형체를 드러내게 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적개심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소. 나 같은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를 기어 다니며 할 일이 무엇이겠소. 우린 모두 악명 높은 악당이오. 아무도 믿지 마시오. 수녀원에나 가시오. 당신 아버지는 어디 있소? 풍속의 거울. 아, 그렇게 고결하던 정신이 무너져 버렸구나. 궁정인의 구병과 무사의 무술과 학자의 안목을 겸비하셨던 분, 이 나라의 희망이요 꽃이었던 분, 풍속의 거울이요. 예의범절의 귀감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분이셨건만 이제 정말 그분의 정신이 무너져 버렸구나. 한때 그분의 달콤한 사랑의 맹세를 맛보기도 했지만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된 나는 이제 맑은 종소리처럼 고상하고 당당했던 그분의 이성이 금이 가서 박자가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듣게 되었구나.
활짝 핀 청춘에 비할 데 없는 용모와 자태와 광기로 시들어버렸어. 아, 가려는 내 신세여. 그분의 옛 모습을 보았던 이 눈으로 이제 광기로 시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자연의 거울을 들이대어 비추는 것. 너무 맥없이 연기해서는 안 돼. 그러니 각자 자신의 분별력을 선생으로 삼도록 하게. 연기는 대사에, 대사는 연기에 맞추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자연의 절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연기하는 거야. 멋이든 도가 지나치면 그게 목적에 벗어나는 것. 연극의 목적이란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말하자면 자연의 거울을 들이대어 비춰내는 것이니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조소받을 건 조소받을 것으로 비추어 그 시대의 참다운 모습과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지. 다시 말하자면 만사에 넘치거나 모자라게 되면 판단력이 미숙한 관객들을 웃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식자층에겐 전혀 통하지 않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자층의 관객의 배나는 극장을 꽉 메운 다른 미숙한 관객들 전체의 칭찬보다 더 중요해.